실수. 어? 세상에 볼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백신 맞았을 때 자야 돼요. 그랬다? 하, 잠이 안 와서 나 보러 왔어요? 세상에. 하하하. 잠 안 와서 올 수도 있지 뭐. 어서오세요. 아니, 착하네. 솔직히 내 방송 보는 사람 중에 나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 다 그냥 자러 오는 거지. 광기 티난데 좀 숨겨봐. 아, 그래서 님도 오늘 청소했거든요. 와, 근데 진짜 하길 잘했어. 나 재워주는 사람 그 자체지. 조금 눈물 나는데.
어서오세요. 뭐가 아니야? 재워주는 사람이라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말고. 그나저나 크리스마스 계획들은 세우셨습니까? 집콕이요. 하긴 이 시국에 집콕이 이상적이긴 하죠. 크리스마스 주말인데? 저 하트 뭘까? 알고 보니까 나한테 욕한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오늘 저요? 저 약속 있어요. 네. 컴퓨터는 아닌데? 걔 친구라니까. 그 사람 되게 싫었나 보다. 그치? 불순하다고? 그런가? 나한테는 안 그래. 어서오세요.
아, 고양이 보러라는 거? 근데 진짜 고양이만 보고. 불순하다고? 하긴 남자 입장에선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주실래요? 아닌가? 가족 크리스마스. 어. 하셈. 주말이잖아. 가령 24일에 자서 26일에 일어난다든지. 방송 마치고 소통방송은 대체 뭔가요? 연장을 하라는 말씀이신지. 그 뭐야, 근데 24일에 자서 26일 일어나는 거 가능한가? 24시간 기절이면 가능하다고? 허허. 일어나서 뭐해, 언니? 일어나 있으면 할 거 많지. 크리스마스 일어나서 그냥 게임? 그래, 크리스마스 때 접속 이벤트 하겠죠.
나도 한 작년인가? 작년에는 가족이랑 보냈다, 간만에. 그치. 메이플은 안 해가지고. 메이플은 진짜 귀족 게임이라던데 현질 안 하면 못할 정도. 솔직히 던파는 현질 안 해도 되잖아. 어우, 나는 못해요. 자, 그래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고? 내가 재워주지. 한복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제목은 예배교실이에요. 근데 그 제목으로 그게 있어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근데 일찍 주무셔야 돼요. 백신 맞았으면은. 내일 자서 26일날 일어나는 거 혼수 상태 아니야 그거? 그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완전 웃겨.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복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기독교 재단이라 교내에 예배를 드리는 교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교실은 햇볕이 잘 들지 않아 항상 어두웠고, 그래서 그런지 예배 교실에 가면 이상하게 오싹했습니다.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 교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죠. 늦게까지 춤 연습을 하고 집으로 가자며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교실 창문 밖으로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고 먼지가 많이 묻어있는 한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이 시대의 한복이라니 너무 놀란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더니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교실 창문을 가리키며 어떤 여자애가 우리 쳐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창문 밖에는 어두컴컴한 밤하늘밖에 보이지 않았고, 저는 분명히 여자아이를 봤는데 말이죠. 그러자 한 친구가 창문이 저렇게 높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보이냐더라고요. 너 요새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며 얼른 집에 가자고 제 팔을 이끌었어요. 친구들과 학교를 나오며 교실 쪽을 보니 창문은 실제로 2m 정도는 되는 높이였고 창문 아래쪽에는 나무조차도 없었습니다. 절대 여자아이가 창문으로 교실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구조였죠. 그렇게 헛것을 본 것으로 넘어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제 꿈에
그 여자아이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저는 영문을 모른 채 그 아이에게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쫓아오던 아이는 저에게 울면서 외롭다고 같이 놀아달라며 했습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슬프던지 저는 뛰던 걸음을 멈추고 아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쫓아오던 아이는 어느새 사라졌고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다음날부터는 저는 여자아이가 나타났던 창문 쪽을 모두 커튼으로 가린 뒤에 연습했고 친구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어느새 축제날이 다가왔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긴 했지만 춤에 소질이 없었던 터라 친구들의 배려로 맨 오른쪽 구석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렇게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데 무대 커튼 뒤에서 또 그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웃으면서 커튼을 잡아당기고 있었고 아이를 본 순간 너무 놀라 스텝이 꼬여버려서 그 아이가 잡고 있던 커튼 쪽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제가 넘어진 걸 보자 입을 막고 웃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시 사라져버렸습니다. 공연을 다 마치고 저 때문에 무대를 다 망친 것 같아 미안하고 억울한 마음에 울면서 친구들에게 그 여자애를 또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우리 학교 괴담 중에 들은 게 있다고 하며 아이 귀신에 대해 말해주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원래 6.25 전쟁 직후에 다친 아이들을 돌봐주던 보육원이었는데 그때 죽은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자주 나타난다는 괴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나타난 게 아닐까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학교 연역에는 보육원이었다는 기록이 되어 있고 초대 교장 선생님도 보육원 원장님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춥다. 귤이나 까먹자. 귤 최고야. 아 진짜? 우리 집도 이번에 귤 선물 들어왔는데 거의 다 먹었다. 세상에.
다음 이야기는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걸로 정했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끝나면은 아니야, 오늘 일찍 자야 돼. 내일 아침부터 게임해야 되니까. 그것도 좋지. 보일러 사고라는데? 그래서 목욕탕 폭발 사고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목욕탕 폭발 사고입니다. 중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방학이라서 친구 집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무서워서 빠른 걸음으로 집에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남자 2명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자 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남자는 2명이 아니라 3명이더라고요. 2명은 앞에서 서로 이야기하며 걷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오른쪽에서 걷고 있던 남자의 등 뒤에 엎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여 있는 사람이 좀 이상했습니다. 얼굴은 어딘가 아픈 것처럼 창백하고 머리에는 비니 같은 검정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무표정했는데 뭔가 가까워질수록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했던 점은 앞에 걸어가던 두 사람이 뒤에 엎여있는 남자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팔도 그 남자를 받친 게 아니라 그냥 축 늘어뜨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등 뒤에 아무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수상하게 생각하면서 세 사람을 지나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뒤에 엎여있던 남자의 하체가 없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잠시 멈춰 있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았을 땐 그 엎여있는 사람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냥 제가 맨 처음에 봤던 두 사람만 서로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잘못 본 거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저희 동네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동네 목욕탕의 보일러실이 폭발해서 인명피해까지 났고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큰 사고였죠. 며칠 뒤에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갔는데 그 이야기로 학교가 떠들썩했습니다. 친구가 말하기에 그 목욕탕 사고로 저희 학교에 다니던 한 학생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잘 모르는 친구의 소식이었지만 그래도 제 근처에 있는 사람 중에 큰 사고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 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어 밥을 먹고 친구와 교실로 들어가고 있는데 친구가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며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쟤야, 제 어머니가 그 사고로 돌아가셨대. 친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아이를 쳐다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애는 얼마 전 제가 길에서 마주친 남자였습니다. 등에 하체가 없는 사람을 업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요. 지금도 인터넷에 대구 목욕탕 폭발 사고라고 검색하면 관련 뉴스가 나옵니다. 어서오세요. 그러게.
고마워. 응? 아니? 코가 간질거려. 시무룩해 하지마. 나 빈말은 못하거든. 자, 이거는 주인공이 원래 종교가 불교지만 거의 안 믿어서 뭐 반은 불교고 반은 무교다 이런 마인드였는데 이 일 때문에 불교를 완전 믿게 되었다고 하네요. 신기하지? 저는 이제 집은 천주교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날씨에 모기 있어요? 그건 몰랐네. 와, 모기 있구나. 이제 추워서 다 들어오나?
곤충 박멸. 세상. 저도 뭐 비슷해요. 그래서 불경 이야기입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네, 아침부터 게임하는데 생각해보니까 크리스마스 당일날이 공대 안 쉴 것 같은데. 바선생이요? 저는 이사 와서 바선생 못 봤는데. 이사 온 이후에는. 네, 전집엔 장난 아니었어요. 바선생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노래기 아세요? 노래기? 지네 같은 건데 제가 진짜 확실히 기억나는 게 벽에다 손 짚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내 손가락 바로 옆으로 노래기가 슉 지나갔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나네. 너무 끔찍했고. 그래서 불경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불경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종교가 불교예요. 저는 그리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반은 불교, 반은 무교 같은 마인드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있었던 일로 인해 불교를 완전 믿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지면서 병원에 실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옮겨지고 제가 누워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승사자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저를 데려가는데 병원 밖을 보니 병원 밖에 저승사자가 한 명 더 있었고 그 뒤에는 남자 3명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무서웠지만 반항 한번 못하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나 했더니 제 동생 집으로 가더라고요. 동생 집 마당에는 개집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제 동생은 강아지 털 때문에 강아지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 동생 집에 개집이라니. 그러고는 저승사자가 남자 셋과 저를 그 계집 안으로 들어가려며 지시했고 남자 3명은 차례차례 계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무서웠던 건 저는 진짜 그 계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문득 불경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생각나는 대로 불경을 줄줄 외웠습니다. 하지만 제 차례가 되었고 저승사자 2명이 양 옆으로 저를 잡더니 계집에 억지로 놓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나타나시더니 불경을 외우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당장 되돌려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동생이랑 엄마는 울면서 너 지금 방금 죽다 살아났다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퇴원을 하고 동생이랑 집에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계집에 들어간 남자 3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보고 너 개 키우냐며 물어봤습니다. 근데 동생이 말하길 말도 마 언니. 남편이 개 한 마리를 어디 가서 데려왔는데 글쎄 새끼를 뵌 거야.
언니도 알지? 나 걔 싫어하는 거. 근데 또 새끼가 태어났는데 수컷만 3마리야. 암컷이면 키울까 생각했는데 그냥 누구 줘버려야겠어. 어서오세요. 안녕. 다음 건 뭔가 제목부터가 좀 무서워 보이긴 하죠. 나 버린 적 없는데. 그거 모바일에서는 화면 누르고 에드벌룬 옆에 짝대기 3개 누르면 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마감인데 까먹었다. 빨리 자긴 글렀군요. 세상. 뭔데요? 아니? 그렇군요. 아, 진짜요? 그치. 동물 괴롭히는 애들이 사이코패스라니까. 후라이드요. 그게 뭐야? 12시가 넘었답니다. 맛 좋은 치킨일 뿐. 어서오세요.
치킨 짱이죠. 아, 오빠 마늘 감사합니다. 나 무슨 치킨 좋아하냐고? 저는 뿌링클. 야밤. 역시 치킨은 좋은다. 맞아요. 굽네도 맛있지. 근데 너무 비싸서 잘 안 먹어요. 2마리 시키면은 저희 가족이 5명이거든요. 2마리 시키면 좀 남는데 1마리는 역시 모자라잖아요. 아무튼 좀 비싸. 뿌링클이 왜? 음흠. 토종닭 치킨? 맛있겠다. 뭐요? 그 토종닭 치킨 전기구이 비슷하게 우리 동네에서 팔았었는데 그 집이 없어졌어요. 어서오세요. 토종닭 닭도리탕 먹었는데 오리도리탕인 줄. 와, 진짜 크구나. 감자돌이 진짜 추억이네. 엔딩도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코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그래서 어디가입니다. 뭔가 코가 간지러. 기침할 것처럼 있잖아. 어서오세요. 그래서 어디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어디가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 친구의 남자 선배입니다. 축제 때쯤 그 남자 선배님께서 미술원의 화장실에 갔습니다. 원래 음침한 미술원 건물인데 화장실이라 더더욱 그런 분위기였고 선배는 당연히 빨리 일을 치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으면서 문득 거울을 봤는데 그곳에 비친 그 무언가에 놀라서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원래 거울에는 뒤에 있는 화장실 문들이 보이는데 그 문들은 천장과 바닥에 한 뼘 정도 사이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과 천장 사이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무리 키가 큰 사람이라도 그 틈 사이로 얼굴을 낄 수 없었고 더욱이 문과 바닥 사이로 보이는 틈으로는 다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선배가 본 게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그 얼굴의 표정이랄까 분위기가 계속 쳐다보면 자기에게 무슨 말을 걸 것만 같아서 선배는 눈도 못 떼고 있다가 갑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뛰쳐나왔습니다. 선배는 미술원을 빠져나와 정문에 가는 길 중 가장 빠른 길인 소나무 숲길로 갔고 있는 힘껏 뛰다가 지쳐서 걷기 시작했을 때 어디가 라는 소리가 발 밑에서 들렸습니다. 보통 친구를 부르는 목소리가 아닌 빠르게 재촉하는 말투로 그 어디 가냐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선배는 혼비백산한 채 뒤도 보지 않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뒤를 보면 혹시 그 얼굴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따라오는 게 아닐까 해서 말이죠. 아니, 코가 그래서 간지러운 게 아니라 기침할 것 같은 그 간지러움 있잖아. 뭘 모르네? 아, 그건 개노답 삼형제.
아, 토 나와. 이제 서운해한다 이제. 토 나올 것까진 없잖아. 적절한 말이 생각 안 났어. 그럼 그런 말 좀 하지 마. 메빌린도 내가 할 거 알고 한 거 아님? 솔직히. 아니라고? 아이고 꼬마언니 되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요. 그럼 이제 알게 된 거네. 어서오세요. 지금도 모르려고? 그럼 나 앞으로도 반응 똑같이 하려고. 아쉽고 아니 주말에 출근을 하다니 싫지. 누가 좋아.
아이고. 그래? 지금 해 그럼. 채팅 많이 쳐줘. 그건 감사. 나 자꾸 오늘 뭘 자꾸 떨구냐? 오늘은 덜렁이 컨셉이야? 아니, 원래 덜렁이야. 티를 내지 않을 뿐이지. 내가 진짜 뭐랄까 좀 원래 그래. 방송에선 티가 날 수가 없지, 그런 거는. 그래서 가끔 생각해도 좀 웃겨. 아니야, 원래 자주 그래. 근데 뭐 오늘따라 더 그렇다는 거지. 아니, 님들 그 아케인 보세요. 진짜 재밌는데. 나는 약간 동생 픽은 약간 나랑 안 맞아서 안 봤는데 재밌어. 잠 올 때까지 뭐 한다고요? 숨 참는다고요? 그 죽고 싶으시다는 말을 왜 돌려 말하시는 건지. 아이고, 영님 에드벌룬 선물 감사합니다. 영님 에드벌룬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레드볼룬 4개 감사합니다. 영면 안 돼. 어떡해. 죽으면 안 돼. 아직 할 게 많잖아요. 그죠?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깔깔.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 갈 땐 가더라도 우리 집 고양이는 가스라이팅 중이야. 너무 웃기네. 받아들여. 죽으면 안 돼. 나 그런 적 있어. 아팠을 때, 이거 입원을 했을 때 병원에서 나를 너무 신경을 안 쓴 거야.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제가 몸이 굳었었어요. 잘 때 그러니까 똑바로 못 누워서 자는 거야. 근데 병원에서 내가 진짜 잘 때 그리고 숨을 못 쉬겠는 거야 갑자기. 그거 얘기했더니 혈압만 체크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야. 나 진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진짜 숨 못 쉬어서 죽겠다 싶은데. 태어나고 나서 병원 바꿨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체크 안 해주는 병원 처음 봤어. 어서오세요. 아니 진짜 나 그것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살이 진짜 엄청 빠졌었어요. 그때 밥을 못 먹었거든. 입이 잘 안 움직여져서 계속 누워만 있었어. 밥을 못 넘기니까 푸딩 이런 거 먹고 주스 먹고 두유 먹고 계속 그랬거든요. 한 2달 그랬나봐. 그때 살도 살인데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그때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방송 복귀 전이지. 복귀하기 그 작년이었죠. 코뼈가 부러졌을 때. 아이고. 어쩌다가 몸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코 수술하면 눈 밑에가 막 멍들고 그러던데 그런 거랑 관련 있는 건가? 근데 뼈 부러진 건 진짜 잠 못 자죠. 너무 아프죠. 저는 막 부러진 적은 없고, 제가 이제 지하철 계단 내려가다가요 핸드폰을 막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핸드폰 보던 이유가 핸드폰 바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신기해가지고 터치폰이다 이러면서 걷다가 계단에 내려갔는데 그때 밑에 계단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쑥 하고 내려가서 발이 꺾인 거예요. 그래서 인대가 파열된 적이 있어요. 좀 심하게 다쳤죠? 생각해보니까. 그 이후로 길 가면서 핸드폰 안 해. 그때 진짜 아팠거든요. 좀 조심 좀 하지 이러고 엄마도 옆에서 막 놀래가지고 넘어지니까 제가 그냥 엄마 나 못 일어나겠어 이러고
다리 다치면 불편해요. 깁스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아. 그쵸. 근데 나는 팔은 다친 적이 없어요. 팔은 안 다쳐봤고 다리는 그래도 좀 인대 관련해서 좀 그랬었네요. 그 한 번은 내가 다친 뭐야? 나 지금 왜 깜짝 놀랄게.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니 손에 피가 묻어있어. 나 그 저번에 양이 아니고 그 뭐야 그 귀에 피어싱에서 계속 피난다 그랬잖아요. 그거 살짝 만지다 피났나봐. 여기네. 6일 전에 계산책으로 산에 돌아다니다가 발목 접질렀는데 발이 묵직해요. 저도 옛날엔 자주 접질렀거든요. 메빌 맞고 싶어서 그런 거야? 쫓겨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나는 엔간하면 코피 잘 안 나. 어렸을 때는 코피가 자주 났거든요. 코가 안에 벽이 약하대요. 그래서 수술할 때 그 중이염 수술할 때 편도 수술 같이 하면서 코도 그냥 레이저로 지졌어요. 그래서 코피가 잘 안 나요. 그때 너무 무서웠는데.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건데. 내 관심은 항상 메비리한테 있다고. 알겠어? 오이 오이. 저 그래서 피곤해도 코피 안 나요. 나 오로지 메비리한테만 관심 있다고. 알겠어? 아 근데 진짜 제 남동생도 코피가 자주 나거든요? 근데 나 옛날에 코피 많이 났을 때 선생님이 바나나 많이 먹으면은 코피 잘 안 난다고 많이 먹으라 했었어요. 근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 바나나. 밈 같은 거 아니겠지? 그건 아닐걸요? 바나나를 먹는다 해서 코피가 안 나는 건 아니죠. 그거에 좋다는 거지. 저자를 매우 패라. 연근이요? 그건 또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요새는 멀쩡하니까.
아, 그래서 연근조림을. 연근조림 맛있는데. 근데 그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맛이야.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찾아서 안 먹는 맛.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있어도 안 드세요? 뭐 취향 좀 호불호 많이 타는 음식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제 동생들은 한 명은 계란을 잘 안 먹고 한 명은 옥수수를 안 먹어요. 전 둘 다 먹고. 근데 약간 궁금하잖아요. 왜 옥수수를 안 먹는지? 그래서 약간 분석을 해봤어. 얘가 안 먹는 음식을. 옥수수, 견과류 이런 거 안 먹는단 말이에요. 소세지도.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껍질. 그 동생한테 그 껍질 때문에 안 먹냐 이러니까 껍질이 너무 싫대. 그래서 소세지랑 옥수수랑 뭐 아몬드 이런 거 안 먹더라고요. 팝콘도 안 먹어. 그래서 나 그게 뭔 소린지 살짝 이해를 했어. 그래서 나 최애 반찬? 인간하면 다 먹어. 나 굳이 따지면 뭘까? 고민 좀. 나 그거 소고기 조린 거 엄마가 옛날에 많이 해줬었어. 존맛탱임. 근데 자주 먹진 않았다. 김치는 그냥 있어야 되고.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 여동생은 익은 김치도 안 먹어요. 무조건 겉절이 좋아하고 익은 거 안 먹고. 소고기 조림은 장조림보다는 김밥에 들어가는 소고기 같은 거. 부위가 달라, 맛이랑. 아, 우리 집은 김밥 살 때 소고기가 들어가는데 부채살이 들어가. 그래서 조림도 부채살로 할걸. 그래서 나는 진짜 집에서 김밥 먹는 거 아니면 다른 김밥 잘 안 먹어. 맛이 너무 없어. 부유하리? 아니야. 엄마가 옛날에 음식을 잘 하셨었어. 아, 김밥. 김밥 식중독 그거 은근 그런 거 같아요. 좀 위험한 거 같은데, 진짜? 최애 반찬이 없다는 건 그만큼 다 골고루 잘 드신다는 거 아닐까요? 좋은 거 아니야?
대로 먹는다. 그니까요. 그게 좋은 거지. 그건 있을 수 없어? 그렇군요. 아, 근데 요새는 뭔가 김밥이 잘 안 땡기네. 아, 맞아. 혼자 산다 그랬지. 세상.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두근대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엔간하면 집에 혼자 있을 때가 거의 없어가지고 고독이 있죠. 항상 혼자면 그럴 수 있죠. 저는 동생이랑 자주 먹어요, 같이. 그러니까 제가 요리를 하면은 동생이 약간 숟가락을 얹는 그런 거? 근데 저도 동생 밥 먹을 때 숟가락 얹는 경우가 있어서 로아 만들어놨던 도적 캐릭 이름 방구석 독거노인. 아, 역시 돛거다.
그거 핸드폰 문제인가 그러면? 잠은 글렀어요. 저분 닉네임 되게 귀여우시네. 도토로몽님 어서오세요. 잠 잘 때까지 숨 참기, 죽기 전에 자는 걸로 바뀌어서 킹능성이 있을지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숨 참는 거 힘들어서 잠도 못 잘 듯. 그니까. 그래도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안 오지 않나? 아, 그런 것도 참. 저는 항상 잘 때 트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재밌어? 아, 왜 이렇게 피곤하냐. 나 관심이 없어, 그 사람한테. 나 여자 거 안 듣는 거 알잖아. 아무튼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 아니 이제 토요일인가? 고생 많으셨어요. 거기 재밌다고? 여자 거 안 봐. 왜 울어? 아무튼 추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얘기하고 갈까? 까여서? 그럴 수 있지. 그럼 오늘 마지막 얘기 한번 하고 갈게요. 세상. 이번 이야기는 5층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친구가 겪었던 일이에요. 당시 그 친구는 TV 쪽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항상 같이 놀던 친구들은 쉬는 시간만 되면 그 친구의 자리로 모이곤 했죠. 그날도 연애들처럼 점심을 먹은 뒤 그 친구 자리로 모여 신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는 너무 졸리다며 점심시간 끝나기 5분 전에 깨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는 그 시끄러운데도 엎드려 잠이 들고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하며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잘 자고 있던 친구가 발작이라도 하듯 몸을 크게 한번 부르르 떨더라고요. 뭐 자다가 가끔 발작 비슷한 거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친구를 보면서 킥킥거리며 웃었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려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펼쳐져 있던 책에 펜으로 무언가를 힘겹고 빠르게 휘갈겨 쓰더니 누가 뒤에서 확 밀친 것처럼 다시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 거예요. 순간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저와 제 친구들은 그 친구가 뭐라고 적었나 보기 위해서 친구가 깔고 자던 노트를 펼쳤습니다. 책에는 알아보긴 힘들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깨워줘. 그 세 글자에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저와 친구들은 엎드려 있는 친구를
엄청나게 흔들어서 겨우겨우 깨웠습니다. 그 친구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 동공이 풀린 채로 말하더라고요. 고마워.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가위에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 뒤 엎드려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춥더랍니다. 한여름인데도 말이죠. 에어컨 때문인가 싶어서 뭐라도 걸쳐야겠다 하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은 안 움직였대요. 뭐야? 라며 생각함과 동시에 눈을 떴는데 창문으로 새빨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보이더랍니다. 그 여자는 처음에는 얼굴에 눈, 코, 입이 없었는데 친구가 계속 보고 있으니 갑자기 눈, 코, 입이 서서히 생기더래요. 그러더니 친구를 보며 씩 웃더랍니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다가오더니 엎드려 있는 친구 등에 올라타고 귀에다 대고 일어나고 싶어? 라며 막 웃더래요. 이어서 그 귀신은 열린 창문을 가리키며 저 창문으로 나랑 같이 가면 일어나게 해줄게 라며 또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내더랍니다. 그 순간 친구는 이러다 죽겠다 싶어 온 힘을 다해 일어나 깨워주라는 글씨를 적었고 그때 등 위에 올라타고 있던 귀신이 등을 다시 밀쳐서 엎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저희가 깨우니 웃음소리가 서서히 없어지며 몸이 움직이더랍니다. 다행이에요. 저희 교실은 5층에 있었거든요. 어서오세요. 그래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언니도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은 이제 주말이니까 아마 안 올 것 같고 우리 또 월요일에 보자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막 저번처럼 과자 파티하고 그건 안 했는데 아마 다음 주 금요일엔 또 무슨 뭐라도 할지 모르겠네요. 크리스마스 이벤트 이런 거는 모르겠네. 어쩔 수 없죠. 녹방은 계속 돌릴 거긴 해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바이윙.